안녕하세요. 퍼플웨일에서 드럼 치고 있는 박경민입니다. 이번에 퍼플웨일 팟캐스트 2화로 돌아왔는데요. 원래는 제인이가 진행하는 게 맞는데 다음 화를 구상하는 와중에 이 진행자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보는 게 어떠겠냐는 저의 제안으로 오늘 이렇게 제가 1일 진행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또 즐거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퍼플웨일이야. 그러니까 약간 우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심도 깊게 알아가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그러니까 퍼플웨일에 대해서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할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그 이야기 나누면은 각자가 이제 밴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나 마음들이나 이런 게 느껴질 거잖아. 그래서 퍼플웨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다. 음, 좋은 주제네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냥 뭐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질문이지만 이제 퍼플웨일의 결성 과정 아, 이야기해볼까? 어, 퍼플웨일지가 어떻게 탄생이 됐냐 하면은, 음, 처음에 제가 원래 이제 광주에서 밴드를 하고 있었어요. 그 밴드명은 오래 못 갈 밴드라는 밴드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동료, 밴드의 단독 공연에 저를 초대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게스트로. 그때 이제 경민이를 처음 만났죠. 이제 지인의 밴드 세션 드러머로 있었습니다. 드러머로. 네. 그때 경민이 보면서 와, 얘 드럼 잘 친다. 라고 이제 솔직히 말하면 별 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날 공연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 날이었지. 그 다음 날에 경민이가 그 당시 이제 페이스북으로 노래 너무 좋았다. 혹시 드러머 구하시냐? 꼭 나랑 팀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마침 그때 이제 원래 있던 기존의 드러머가 군대로 이제 빠지게 돼가지고 공석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웬 천운이지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경민이가 들어오게 되고 경민이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제 경민이가 이제 리드 기타의 필요성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진짜 기타 맛있게 치는 동생 한 명 있다. 그래서 이제 치연이가 여기서 이제 등장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짜 너무 잘 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퍼플웨일의 첫 발걸음이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 오고 베이스가 이제 공석으로 있었다 보니까 계속 베이스 구인을 했었는데 정말 안 구해졌어요. 진짜 한 1년 넘게 계속 구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 저희 팬이었던 네, 제인이가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저는 제인이가 음악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 당시. 근데 이제 경민이의 중학교 동창이다 보니까 한번 조심스럽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제인이 한번 밴드 같이 해보자고 말해볼까라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였다 보니까 시너지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퍼플웨일의 완성체가 됐습니다. 뭐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원래 제인이가 원년 멤버가 아니었잖아요. 딱 제인이가 합류하면서부터가 정말 우리 퍼플웨일의 제대로 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제 합류했을 때 당시의 소감 그 기억이 나니? 오늘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경민이와 저와의 어떤 관계적 서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게 걸림돌이 되어서 뭐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이제 경민이도 고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그런 걸 차치한다면 안 할 이유가 없었던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친구라는 명분으로 응원을 했기도 했지만 음악이 정말 정말 좋아서 그 일화가 하나 있는데 당시에 그 트레이스드 앨범에 들어갔던 너의 손을 놓을 때는 널 안고 있을 때뿐이야. 그 문구가 생각보다 저한테는 타격감이 좀 셌어요. 예, 그래서 광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환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아, 이런 영혼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스스로는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음악의 힘이 정말 셌다. 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한편 편하게 밴드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어, 그때 당시에 안성시에서 거주를 했는데 제가 아, 진짜 레전드. 저희 본가가 안성이에요. 근데 내려간 지 단 2달 만에 아, 그래 이왕 결정했으면 빨리 다시 올라가자 해서 금방 다시 올라갔던 그때 기쁜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여의도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 마침 날씨도 되게 좋고, 기억나. 네. 그때 코로나 시기여서 약간 막막한 면도 없잖아 있었지만 그 믿는 구석이 분명히 많았어서. 그쵸. 이게 아까 제인이가 잠깐 언급했던 그 제인이와 나와의 서사. 사실 이건 나의 약간 인생의 어떤 부분을 약간 바꿔버린 정도의 어떤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진짜 나는 제인이랑 늘 이야기하지만 친구로는 다시 지낼 수 있어도 애랑은 뭘 같이 못한다.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있어서 든든한 동료 중에 하나고 또 이제 내가 기억하기로는 제인이 합류했을 때가 우리 12시 나오기 직전이었던 걸로 기억해. 근데 그때 이제 제인이가 우리 노래 딱 들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악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음악으로 설득했다라는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거지. 제인이도 굉장히 귀가 좋고 음악에 그치 일가견이 좀 있기 때문에 막귀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어서 이 퍼플웨일의 이름의 뜻 이거 뭔가요? 이거 광영이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그 제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원래 밴드명이 오레모갈 밴드였어요. 그때 이제 경민이가 진짜 다 참을 테니까 제발 밴드 이름 좀 바꾸자. 부탁이다. 경민이도 그 부탁이 쉽지 않았을 거야. 왜냐면은 이제 쉬었어요. 이게 너무 꾸졌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해놓고 가야겠다 했었죠.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한테 아, 나 이번에 밴드 할 것 같은데 밴드 이름이 오래 못 갈 밴드래.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밴드 이름이 왜 그래? 너무 안 좋은데 이름이? 좀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저도 좀 밴드 이름에 대해서는 이제 바꿔야 할 것 같다라는 쪽에 어, 저도 이제 밴드원들이 원하니까 바꿔야죠.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밴드명으로 할까라는 이제 저희끼리 회의를 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퍼플웨일 뜻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뭔가 간지나 보여서 네. 그래서 퍼플 뭔가 그때 당시 그런 게 유행 아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색깔이랑 뭐 좋아하는 어, 거 한 가지. 좋아하는 거 한 가지 이런 거 그런 게 있었는데 그냥 퍼플이란 단어 자체가 되게 뭔가 세련되고 좀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웨일 이게 발음이 뭔가 되게 고급스럽고 그래서 제가 고래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럼 퍼플 웨일로 하자라고 했죠. 근데 퍼플 웨일 이전에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말해 주시죠. 일단 기억에 나는 거 더 너드, 그치? 그다음에 퍼플 키스, 퍼플 커튼, 막 이렇게 립스도 있었어. 퍼플 립스도 있었어. 뭐 그 정도 있었죠. 저 이제 하나 더 가벼운 이제 질문을 하자면 또 저희가 이제 넷이 서울에서 동거를 하고 있잖아요. 뭐 동거의 장단점 이런 거 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일단 저희가
뭐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월세에 살고 있어요. 저희는 일단 이 월세가 4분의 1. 예. 정말 큰 메리트죠.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예. 그게 제 생각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이제 단점이라 하면은 어, 네 명인 게 단점이에요. 장점은 네 명인 게 장점인데 단점도 네 명인 게 단점이에요. 네. 다들 뭐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다 공감되는 느낌이죠. 네. 이게 단 한 명이라도 타인이 같이 산다는 게 이 무슨 공중도덕 이런 기준이 하나 또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가족이랑 사는 것도 이게 쉽지 않.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혼자 있었으면은 없어도 될 그런 관념이나 그 관습이 있는데 넷이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지켜줘야 되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살았으면은 충분히 지저분하게 쓴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질서가 많이 무너진 모습으로 살 수도 있는 건데 같이 살다 보니까 그거에 제한이 걸리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음, 저랑 이제 경민이는 청소를 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렇게 더럽게 살아도 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둘이 있잖아요. 바로 치연이랑 제인이. 그래서 솔직히 좀 미안하기도 하고 눈치가 좀 보입니다. 아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어 남이 한 거에 대해서 수습하는 거를 귀찮아하는 편은 일단은 아닌 뿐더러 우리 처음 넷이 같이 살기로 했던 그 순간에 뭘 생각했냐면은 이제 미코가 있는 걸로 인해서 사실 다른 불만은 내가 품을 수 없겠더라고. 왜냐면은 얘가 날리는 털이 불만일 순간이 있고 분명히 얘가 싸놓은 똥 오줌이 그런 게 불만일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를 이미 먼저 감안해 줬다고 생각한 부분이 나는 좀 있어. 그래서 뭐 그렇게 치우고 정리정돈 하는 거에 별 생각은 없는 편이야. 뭐 솔직히 말하면은. 그리고 내가 막 그만큼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냥 최소한의 선은 지켜져야 되지 않냐라는 평화를 위한 결정이었다 정도? 근데 나는 그렇거든. 성향이 깨끗한 성향은 아니거든. 근데 지현이는 그러니까 타고난 게 깨끗하단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 근데 뭐 저도 뭐 근데 제가 스스로 막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제 뭐 앞에서 광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 경민이 형 광영이 정말 특출나게 지저분하게 사는 거고요. 저는 뭐 예전에 제가 혼자 자취를 하고 살았을 때는 그 뭐 예를 들면 설거지를 바로바로 안 했었어요. 저도 이제 뭐 다음 날에 한다든지 뭐 이틀 뒤에 한다든지 이랬는데 이제 다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형들도 뭐 식기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다 같이 살게 된 이후로는 저는 바로바로 설거지를 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네.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랑 지금 광영은 따로 연습실을 빼서 쓰는데, 그 전에는 서로 볼륨 조절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저랑 치현이 방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약이라고 하면서 또 생겼던 게 자연스럽게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저는 되게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없으니까 좀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겠다. 그리고 시원한 데에서 연습을 하겠다 해서 연습실을 조금 무리해서 얻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더러운 소리 많았는데 이제 저는 뭐 해명 아닌 해명을 하자면 이제 혼돈 속의 질서라고 하죠. 아, 저는 이제 제 방 깨끗하다고 말 안 합니다. 예, 더러워요. 지저분하고 이런데 뭐 제가 거기에다가
뭐 오물을 뭐 쌓아놓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약간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느낌? 그 느낌이 아니라 정리가 안 돼 있죠. 근데 잘 찾아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으면은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작업할 때. 진짜 웃긴 소리죠?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광희 형은 이제 막 치현이나 제인이가 하는 그런 노고에 이제 뭐 미안함을 이게 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광희 형은 그래도 됩니다. 왜냐면은 저는 아니 뭐 저 둘만큼의 그건 아니지만 저는 광희 형보다는 많이 해요. 아니 발을 빼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사실 적시. 아니 이제 쓰레기통이 너무 많이 그 쓰레기봉지 너무 많이 찼네 하면 이제 싹싹싹 갈고 그리고 설거지가 도저히 볼 수가 없군 하면 이제 설거지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 하고 생색 안 내거든요. 근데 이제 광희 형은 한 번씩 이제 야 얘들아 나 오늘 설거지했다 마치 이제 칭찬을 바라는. 제가 생각하는 동거의 장단점. 일단 작업. 사실 같이 살기로 한 이유가 그거잖아. 언제든지 작업할 수 있게. 그게 이제 우리의 그냥 그 동거의 장점이었지. 근데 단점, 장점과 같아. 그러니까 같이 사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한 번씩 좀 오히려 소홀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또 이제 다시 장점으로 딱 가면은 또 이게 언제든지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바로바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진 게 굉장히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지. 이제 좀 이어서 이야기해 보자면은 우리 동거한 지 한 5년 됐나? 치현이랑 나랑 광영이랑은 한 5년 됐고 제인이랑 한 3년? 그 정도 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지내다 보면서 각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대충 파악했을 거 아니야? 이제 여기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의 이런 부분은 닮고 싶다 한 게 있다면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볼까? 한 명씩 이야기해보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머지 셋을 다 이야기해보자. 한번. 일단 이제 경민이부터 말하면 경민이의 그 열정이라 해야 되나요?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깊어요. 저는 이제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라는 핑계로 생각을 깊게 못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어른스러운 부분들이 많다고 전 느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담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경민이한테는. 그리고 제인이도 상당히 얘가 똑똑합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똑똑하냐면, 예를 들어서 전 힘든 일이 똑같이 생기면은 저는 그냥 힘들어하고 극복하기에 급급한데, 제인이는 한번 힘들면 왜 힘든지, 이 힘듦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그런 방향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꽤 찾고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닮고 싶다. 그리고 치연이는 알지 모르겠지만 애가 정말 순수합니다. 네. 순수함과 그리고 그 실행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작품 활동을 할 때나 그럴 때 정말 성실한 친구예요. 그 치연이의 성실함을 담고 싶다. 이렇게 딱 말하고 싶네요. 어. 일단 난 치현이의 꼼꼼함을 좀 많이 배우고 싶다. 제가 이 밴드 최고 덤벙쟁이라고 해야 될까? 뭐 잃어버리고 까먹고 늦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치현이는 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치현이를 잘 몰랐을 때 제가 느끼는 치현이는 왜 이렇게 노파심이 이렇게 많지? 뭐 이렇게 걱정이 많지?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제가 너무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얇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치현이한테 그런 부분 배우고 싶고, 광희 형은 낙천적인 거. 크게 봤을 때는 3대 1로 갈려요. 저랑 치현이, 경민이는 어떤 부분 되게 깊게 고민을 한다고 해야 되나? 막 되게 심각하게 그럴 일이 이든 아니든. 근데 광희 형은 그런 거를 좀 술술 잘 넘기는
느낌이 좀 저한테는 있고,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좀 부럽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뭔가 선한 그런 기운을 주니까 예, 가끔 그런 게 좋게 느껴질 때가 저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민이는 끈기. 제가 뭐 치현이한테 배우고 싶은 거랑 결이 좀 비슷한데 저는 경민이 보면서 그런 끈기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경민이는 좋아하는 것에 대한 끈기가 엄청 나요.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분명히 좋아하는데 경민이만큼 끈기가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늘 아니었던 적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민이 끈기를 좀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럼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내가 하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네. 네네. 저는 첫 번째로 경민이 형에 닮고 싶은 점은 저는 좀 우유부단한 편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 밴드의 리더이다 보니까 좀 그런 리더십 그리고 뭐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딱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판단력 이런 게 되게 닮고 싶은 점 중에 하나고 그리고 광영은 제가 생각하는 광영의 음악적 재능이 엄청나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뭐가 배운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저희 음악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정말 멜로디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진짜. 그 저가 생각했을 때 저희 넷 중에서는 재능이 제일 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재능과 좀 그 앞에 말했던 형들이 말했던 그런 낙천적인 사고 그거는 정말 배우고 싶은 점 중에 하나예요. 닮고 싶은 점 중에 하나. 저는 좀 경민이 형도 그런 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뭔가 엄청 작은 문제를 엄청 부풀려서 걱정하는 그런 그 제인 형이 앞에 말했던 노파심일 수도 있죠 어쩌면 그런 성격이라서 제가 광희 형의 옆에서 보면은 아 결국 저래도 사람은 살 수 있구나 칭찬받지 그런 정도의 낙천적인 사고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제일 배우고 싶고 제인 형은 뭐 앞서 말했다시피 진짜 똑똑해요. 제인 형은 아는 것도 많고 이제 제인 형이 저희 밴드에 들어왔을 때 사실 그때는 되게 초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색해가지고 저는 제인 형이랑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이제 이 집에 살고 나서부터는 저랑 제인 형 방이 가장 가깝다 보니까 그 이 넷 중에서 제일 대화가 많이 오고 가는 사람이 전 제인 형이거든요, 요즘에는. 그 뭐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제인 형이 알려주는 지식이나 뭐 이런 뭐 정보나 뭐 이런 그 자기의 경험들 이런 거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제인 형한테 있어서. 뭐 이런 전달력이나 뭐 지식 이런 경험 그런 걸 닮고 싶죠. 네. 네, 이제 저는 한 명씩 이야기해보자면은 광영. 음, 앞에서 다 이야기했지만 광영 그 특유의 낙천적인 모습 이런 게 나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 뭔가 진짜 많은 것들을 이제 크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작은 일도 크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의 이 머릿속에 저런 그 유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정말 많이 필요한데 광희 형은 머리에 그게 참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게 참 닮고 싶은 점이고 또 치현이가 앞에서 말했던 그런 음악적인 재능 그러니까 진짜 재능이라고 그러니까 이 재능을 딱 이제 그 이제 사람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하면 이제 딱 광희 형을 딱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해. 저는 진짜 약간 천재 같은 느낌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 멜로디를 이렇게 짜는 걸 보면은 이제 와, 그치 이렇게 때려 죽이고 싶어도 저런 멜로디 쓰니까 이제 그치 그게 다행이야. 알면 또 이제 거만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그런 음악적 재능도 굉장히 닮고 싶고 또 제인이 이야기해보자면은 제인이는 뭐 이제 막 자기가 덤벙거린다 뭐 이런 거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 그런 모습들이 뭔가 쿨해 보여. 그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나는 뭐 그 어떤 거에서도 뭘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느껴지는 그런 모먼트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 근데 나는 이제 뭔가 굉장히 규칙적으로 살아야 하고 어떤 루틴이 있어야 하는 뭔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게 그런 게 또 나와 다른 점이라서 그런 어떤 자유로운 느낌?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닮고 싶고 그다음에 말을 잘해 제인이가 그게 내 제일 닮고 싶은 부분이야 나는 진짜 나는 말 잘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너무 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여기서 꼬여가지고 막 잘 말 못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말하는 부분 그런 거 좀 닮고 싶고 치연이는 우리 넷 중에 내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감정의 그 업앤다운이 없어. 그 무던한 느낌? 근데 나는 진짜 기분 거지 같거나 좋거나 하면 난 그거 바로 티가 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 게 다 말에서도 티가 나는 사람이고 행동에서도 티가 나는 사람인데 취현이는 어 뭐 그런 게 있어도 그런 걸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나는 보여. 근데 그런 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자기 절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한 번씩 보면은 어른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좀 개인적으로 닮고 싶다. 이제 반대로 이 부분은 닮고 싶지 않다. 근데 나 이거는 어때? 이거에 대해서 대답하고 싶어? 각자 어떻게 생각해? 아니 근데 서로 막 이상할 건 아니잖아. 그치, 야, 그렇긴 한데, 그치, 재미지,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거, 누구부터, 이거 이제, 손든, 제일 먼저 손들어. 아니 이 질문 듣자마자 든 생각이 그런 것 같아. 이게 장점은 우리가 닮고 싶은 거 다 하나씩 얘기했잖아. 거의 그대로라고 봐도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더 얘기할 게 없고, 그러니까 치안이의 그런 부분이 때로는 갑갑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치안이한테 왜 그러냐라고 따져 묻지는 않겠지만, 나라면 전혀 안 할 생각들과 행동들이거든. 이거는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거든, 결국에. 이게 도가 지나치면 자기 기준에 그런 게 있고, 광희 형도 이 부분에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는, 그러니까 타인을 고려하지, 이게 악의는 없었다고 쳐도, 그게 타인이, 의 반응을 좀 생각해서 걱정해주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든지, 혹은 뭐, 재능을 뭐 모른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노력의 그 중요성을 좀 소홀히 한다든지 반대로 경민이는 그게 끈기가 있고 열정이 있는 건 좋은데 그게 너무 맹목적이어 보였을 때 이제 주변에서 느끼는 불편감이라는 게 분명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질문을 딱 짰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 말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실 의도한 느낌이거든, 이걸. 근데, 설계 지리는 그치. 그러니까 정확한 것 같아. 제인이가 이야기한 게, 진짜 그 장점이 그거 진짜 뒤집으면 그 단점이야. 닮고 싶지 않아, 사실. 그러니까 딱 이게 진짜 밴드야. 그러니까 단순히 밴드라는 게 그 그룹 사운드를 칭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내린 밴드의 정의는. 그러니까 어떤 그냥 멋진 집단이야. 밴드라는 거는. 딱 각자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딱 채워주고 있는 거고.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게 될 거야. 이제 좀 음악 이야기를 해보자면 곡 작업 과정 이거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건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해볼게. 이제 보통 원래는 우리가 막
결성됐을 때는 광영이 노래를 많이 썼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음악적인 색깔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음악을 딱 만들어 보고 그랬는데, 음, 그러면서 이제 나도, 아, 노래를 좀 써보면은 재밌겠다라고 해서 이제 나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노래를 쓰기 시작했지. 그래서 광영이랑 나랑 보통 이제 곡을 쓰게 되는데, 일단 내가 이제 먼저 스케치를 딱 해서 광영한테 들려주고, 그럼 이제 광영이 그걸 듣고 멜로디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되지. 그래서 이제 이거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이제 디벨롭 시키는 느낌이고, 약간 치어리더 음악 같은데 하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폐기 처분하게 되는 느낌인 거지. 보통은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광희 형이 멜로디와 가사를 주로 담당하고 미디를 이제 경민이 선에서 많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사실 저랑 치현이가 과정에서 좀 많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가사로 전해야 되는 그 감성을 광영이 좀 담당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밴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도해야 될 어떤 음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경민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음악을 잘해야 한다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지금 이 밴드 실정에 맞는 어떤 음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경민이가 제일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거를 약간 둘이 주도해서 하는 느낌이 있고, 제가 한 판단은 뭐냐, 이제 정규 들어가면서 한 판단은 뭐냐, 나는 이들이 이 과정에 좀 순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약간 매니저 쪽으로 가보자 해서 이제 창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광영 어떻게 작업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 사실 이제 오래 못 갈 밴드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창작 활동을 했으니까 횟수로 따지면 이제 12년째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작업 간의 난항 같은 것들이 되게 적었었는데 이제 그동안 수많은 진짜 한 수백 곡의 곡들을 이제 만들었다 보니까 좀 작업 자체가 순조롭지 않을 때가 요즘은 솔직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재능이라고 이제 포장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그냥 흥얼거리다가 되게 잘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녹음해가지고 들려주면 저도 들려줄 때 되게 괜찮은데 하고 들려주면 아니나 다를까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야기가 새긴 했는데 그렇게 난항이 생기면 일단 경민이한테 좀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경민이가 먼저 캐치하고 이야기를 해주던지 이런 가사 느낌이면 좋겠어 하고 이제 무슨 시라도 아니면 뭐 가사라도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이제 보컬 멜로디도 되게 조금 디테일하게 뭐 음절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 저도 어, 참 다행이지만 감을 찾거든요. 웬만하면은 그렇게 이제 둘이 서로 디렉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밴드가 보통 이런 식이겠죠. 이제 여기서 우리의 어떤 우리가 하는 음악에 대해 딱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퍼플웨일의 음악 이건 없으면 안 된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있다면 일단은 치현이 먼저. 이거 뭐 다 중복으로 물가 하나 나올 것 같은데 리버브. 리버브 필요해요. 전 좀 달라요. 팬들의 사랑? 예. 그쵸. 그러니까 그럼 이제 리버브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중복되면 안 되고 각자가 하나씩 생각해 보는 걸로. 치현이는 리버브고 또 더 있어?
그치. 그래, 그런 거에서 부연 설명해줘도 되고.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음악적인 장르가 이유인 것도 있고, 저희가 하는 음악의 감성 또한 이 리버브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 뭐 저희가 막 그 엄청 현란한 연주, 속주, 뭐 엄청난 고음, 가창력 이런 음악을 하는 밴드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주로 감성과 멜로디 그리고 이제 가사, 전달력 이런 거를 좀 중요시하다 보니까 어 가장 먼저 드는 필요한 빠져서 안 되는 게 리버브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게 사실 처음이자 끝이어가지고 우리가 대답할 게 막연해지는데 혹시 먼저 할 사람? 나도 다른 걸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 이건 뭐 장비적인 그 답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마음적인 거를 말하자면, 예, 사랑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거든요. 뭐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 대부분의 가사 그냥 거의 전부 내용적인 전부가 다 사랑입니다. 예. 저희가 사랑이라는 감정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 사랑을 알고 싶어 해요, 저희도. 그래서 그 알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곡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랑이란 마음이 없으면은 퍼플 웨일은 없다라고 봐도 저는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도구적인 부분, 그냥 뭐 마음적인 부분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지. 결국 그런 것들이 모여서 퍼플웨일의 음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어두고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거지. 네, 나는 나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어 나는 심광이야. 심광이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광현 기본적으로라고 하는 말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 질문을 딱 짜보고 나서 제일 먼저 들었던 건 리버브가 맞아. 음악적인 느낌은 바로 리버브야. 근데 이제 이제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진짜 기깔나는 인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리버브 깔고 했어. 그래서 그 반주를 만약에 만들었다? 근데 광영이 쓴 가사와 멜로디가 입혀지지 않는다면 그게 퍼플웨일의 음악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진짜 뭐 광영을 당연히 그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도 맞지만 약간 그 도구로 보자고. 그러니까 써야 돼 저렇게. 그러니까 사용해야 돼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당연히 그래. 치연이 없으면 안 되고 제인이 없으면 안 돼. 근데 그 그런 느낌과 약간은 다른 느낌인 거지. 광영이 그래도 뭔가 맡은 게 많다 보니까 그치. 그러니까 똑바로 하라 이 말이야. 내 말은. 경민이는 이제 광영을 뽑았는데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이 두 가지가 사실 거의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이런 건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퍼플레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과 성원이 저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밴드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저는 어, 생각보다는 최근 일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저희 밴드가 다 같이 일본으로 공연을 갔던 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 네. 광영이랑 경민이 형, 제인이 형도 그랬나? 이제 저를 제외한 이 세 명은 일본이 또 처음이었거든요, 다. 저는 일본 여행을 개인적으로 좀 몇 번 갔었던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형들이랑 뭐 공연을 하러 일본을 갔던 거였지만, 이제 거기서 먹는 밥, 음식이라든지 뭐 문화, 이제 뭐 하물며 언어도 아예 새로운 곳이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저희 밴드원들이랑 다 같이 경험했던 게 되게
기억에 남고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해변에서 다들 사이좋게 사진도 찍고 이미지 딱. 음. 나는 이제 그 모 주류 회사에서 우리에게 그 광고 제의가 딱 들어왔을 때, 예, 이제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유- 꽤 유명한 국내 위스키 브랜드지? 거기에서 이제, 어, 약간 술 한 잔 딱 마시면서 시음하면서, 이야, 이 맛이 우리 음악과 정말 뭐 잘 어울리네요. 뭐 이런 그냥 라이브 클립 딱 하면서 이제 그런 시음 하면서 이제 딱 한마디 하는 그런 느낌? 음, 그런 느낌의 어떤 컨텐츠 제작 의뢰가 딱 들어왔었는데, 이제 페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진행이 될 뻔 했었어. 근데 이제 나는 뭐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이제 전혀 마시지를 않기 때문에 어 이제 애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지. 어, 나는 이거 만약에 내가 마셔야 한다면은 나는 이거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애들도 이제 다 빌어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한 돈 몇십만 원이라도 받으면 얼마나 이렇게 숨통 트이겠어. 근데 그래서 야 그래도 이거 좋은 기회인데 해보자라고 할 줄 알았는데 뭐 막 그랬어. 하지 마. 하고 싶으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맞지. 낭만 챙겨. 이랬단 말이야. 그 카톡 검색해서 하면 나올 거야 막. 그냥 낭만 챙겨. 라는 그게 있었어. 근데 나는 그게 엄청 감동이었어. 그런 게 그게 그래서 그 기억이 진짜 좀 세게 남아가지고 와 진짜 바보 네 명이서 살고 있구나. 약간 정말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난 그런 모습이 뭔가 되게 그 만화 같고 소년 만화 같고 막 그랬었어. 되게 좋았었어. 정말 세게 기억에 남은 에피소드 중에 하나야. 이제 우리가 밴드를 한지 꽤 오래됐지. 뭐 우리도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에 만약에 밴드를 하겠다라고 나타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저는 경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요. 음, 당연히 이제 밴드를 하고자 하려면 열정이 필요하겠죠. 그 열정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그 열정을 잘못 사용하면은 잃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을 수행하는 것과 조급하게 빨리 하는 건 전 아주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욕심껏, 의욕껏 하되 조급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조급함이 서로에게 이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 음악을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마음 여유롭게 자꾸 너무 세상 각박하게 보지 마시고 네. 그냥 진짜 즐길 수 있을 때 그 음악을 많이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우리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나도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속도 맞추고 기다려줘라.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피드백 할 때 살살 패라. 뭐 이런 안 아프게. 패더라도 반창고 잘 붙여주고 약 잘 발라줘라. 뭐 이런 이야기. 좀 해주고 싶네. 그리고 밴드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해줄 수 있는 조언. 원초적인 조언? 하지 마. 그냥 도망가. 그치.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는 거지. 취미로 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좋은 행위입니다. 정답을 말해버려. 네.
앨범 작업 진행 현황 뭐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 거의 우리가 달력 지금 한 달 내내 꽉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녹음 스케줄을 잡아놨잖아. 어때? 그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50% 완료됐고요. 모르겠네요. 퍼센테이지를 진짜 정확히 어느 정도 진행됐다 얘기하기는 그런데 저는 일단 녹음이 제일 먼저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녹음 위주로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외에 앨범 아트나 진짜 고려해야 될 게 많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녹음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저희 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도 안 끝났긴 했는데 그 뒤에 과정도 되게 사실은 다양하고 무궁무진하고 거기까지가 창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기다려 달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팟캐스트를 계속 하게 된다면 좀 고정적으로 넣어도 될 만한 질문인 것 같아. 뭐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지금 뭐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얼마나 됐고 이거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은 그래도 좀 같이 만들어 나가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해봤어. 사실 뭐 여기에서 어떻게 자세하게 대답하겠어. 뭐 지금 거의 한 78% 정도 됐고 뭐 이런 식으로 말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엄청 이렇게 다들 달려나가는 느낌이 좀 더 들어. 그래서 아주 좋은 상황인 것 같다. 마지막 질문. 각자가 생각하는 지금 퍼플 웨일, 지금의 퍼플 웨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퍼플 웨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겪고 있냐? 제가 생각했을 때 퍼플레일은 어쩌면 지금 이제서야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저는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는 많은 실수와 오답이 많이 나왔던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이제 저희는 뭔가 정답을 찾아가고 있고 뭔가 어, 옳은 길로 방향으로 가려고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치현이와 제인이의 말을 좀 덧붙이자면 이제 시작했다기보단 반 왔습니다.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네. 달리기 계주로 따지면 한 중간쯤 이제 막 숨이 이제 엄청 차기 시작하는 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때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저희가 현명하게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보충을 더하자면 이제 7월 녹음 일정에 앞서서 저는 그런 판단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가 이거를 명확히 가고자 한다. 그게 갈등을 초래하더라도.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어 낭만 좋아요. 낭만 좋은데 우리가 서로를 위한 이제 자기 비우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세계를 오히려 너무 못 비춘 게 아닌가. 그래서 역설적으로 너무 애매하게 이 밴드합이 나오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자.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고 신해철 선배님 그 음악인데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런 낭만을 지키려 했으며 무엇 때문에 음악을 시작했고 무엇을 위해 가는가를 고민해 볼 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힘든 시간을 좀 오래 보냈는데 이 질문 앞에서 회복이 스스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보통 누가 힐을 해줘야 피가 차는 건데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지려고 하니까 뭐 후회스럽고 아픈 부분도 있지만 그걸 생각하는 건 사실 의미 없잖아요. 그냥 내가 이거 왜 하려고 했지? 근데 그게 어쨌든 행복하려고 한 건데
그 행복을 위해서 다시 달려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찾은 진짜 큰 보물은 이 멤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고 같이 예 오래오래 하고 싶다 그런 밴드예요. 네. 저는 뭐 보충이다. 근데 참 다행인 게 다들 비슷한 생각하고 있구나 해서 이제 좀 다행이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 음, 나는 이제, 나한테는 이 정규라는, 일단 우리한테 지금 가장 큰 어떤 문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은 이제 정규 발매잖아. 근데 나한테는 이게 진짜 오랜 시간 어떤 짐이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퀘스트 중에 하나라고 느껴졌어. 근데 뭔가 다른 아티스트들이 내는 느낌으로 내고 싶지도 않고 이래서 자꾸 뭐가 달라야 하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하다 보니까 막 방향성도 잃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이런 마음이 같다라고 느껴지니까 또 아, 다시 잘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도 진짜 이제 뭔가 시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이게 우리가 개화를 만들었을 때의 느낌이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해. 개화를 만들자고 했을 때. 그때 진짜 순식간에 뚝딱 하고, 그래서, 드디어 앨범 만든다라는 느낌이 지금 좀 들고 있는 것 같아. 굉장히 힘들고 지치겠지만, 이런 거 없으면 이제 좋은 작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즐기고, 견디 나가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딱 정리할 수 있겠다. 뭐 오늘 느낀 점. 그래. 근데 확실히 리더가 리더인지라 제가 이게 그 편집을 하는 게 전데 이 기획력은 확실히 레벨이 다르네요, 저랑. 그래서 좋은 기획으로 좀 깊은 또 이야기 했던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렇습니다. 밴드 생활한다는 게 이렇게 고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이거 견딜 자신 있나? 밴드 꿈나무들? 너네는 이런 거 하지 마라. 너는 이런 거 배우지 마라, 진짜. 너는 이런 거 하지 마라. 네, 밴드 하지 말 걸 그랬고요. 네, 농담입니다. 네. 어, 주변에서 항상 많이 물어봐요. 막 같이 살면은 뭐 안 싸우냐, 안 불편하냐. 네, 그런 궁금증들 어느 정도 이번 영상으로 많이 해소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저희는 뭐 다른 멤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힘들거나 뭐 불만 있지는 않거든요. 네. 뭐, 뭐 이런 동거에 대해서 멤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그런 생각도 알게 됐고 저희 음악이나 저희 밴드 생각 다 비슷하구나 역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팟캐스트 일화는 퍼플웨일에 대해서 좀 맛보기용 이제 그런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꽤나 진중하고 깊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듣는 청취자분들에게 되게 조금 더 재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이제 청취자에 대한 제 생각이고 이제 또 이런 팟캐스트 행동을 함으로써 저는 저희끼리도 진짜 단위로 따지면 숫자 1이라도 더 돈독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돈독해진 것 같아서 그게 참 뜻깊습니다. 네. 쉬어가는 느낌도 잘 들고 뭔가 환기가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제 이거를 사실 시작 전에 말할까, 이제 끝난 소감 때 말할까 했는데, 사실 주제를 퍼플 웨일로 잡은
그거의 또 다른 어떤 목적은 저희가 1화를 업로드 했었죠. 팟캐스트. 근데 그걸 업로드하고 나서 이제 퍼플웨일을 딱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무위키에 들어가 봤는데 업데이트가 돼 있더라고요. 길게 봤을 때 정말 우리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많이 지금 담겨 있는 팟캐스트 2화잖아. 이런 거 또 유심히 들으셨다면은 또 이제 업데이트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또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가 담긴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이제 어떤 또 다른 식으로 어떤 홍보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좀 멀리 봤을 때 이런 어떤 기획적인 부분도 좀 있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업데이트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래도 팬들이 해주시는 게 좀 더 그 의미도 있고 값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팬분들한테 이런 거 이제 제공해 드리고 팬분들이 이거 재밌게 보셨다면은 이런 거에서 이제 딱 정리해가지고 올려주시면은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그런 느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로 딱 좋은 그 겸해서 참 좋은 시너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주제라고 생각해서 퍼플 웨일이라고 이번 주제를 정했고 재밌네요. 호스트로 했는데 재밌고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 사람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댓글로 먼저 써주시는 분이 이제 치현이나 광영 둘 중에 한 분을 이렇게 딱 골라서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게 좀 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벤트입니다. 일바로 댓글 다신 분 그분에게 권한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한 사람은 이제 주제 정하느라 머리 아프겠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선택되길 바라고 있어야 할 거야. 그래서 네 어쨌든 이제 진짜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다음 3화 때 뵙겠습니다. 인사하자. 하나 둘 셋. 빠이.